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소방시설 점검 관리 매뉴얼 제1권 제1장 5절이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 내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당신의 암기를 위해서요. 핵심 기준들 위주로 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요 세 가지 중심으로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역시 기본은 수원이겠죠? 물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동시에 열리는 헤드 개수에 따라서 필요한 물의 양이 달라지거든요. 아, 동시에 몇 개가 터지느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요. 화재 지점에서 제일 먼 가지배관 끝에 있는 헤드 있잖아요. 네네. 그 두 개가 동시에 열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때는 최소 10분 동안 물을 뿌릴 수 있어야 하고요. 10분이요. 네. 계산해보면 이제 2개 곱하기 분당 50리터, 그리고 10분, 이렇게 해서 1.0 세제곱미터, 그 이상이 필요한 거죠. 이게 10분 1.0 세제곱미터. 이게 기본이군요. 근데 예외도 있다면서요?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경우?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뭐 이런 경우. 규모가 좀 큰 곳. 네.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바닥 면적이 300 이상 600 미만인 곳들. 이런 데는 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아무래도 사람이 많거나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정 조건에서는 기준 헤드 개수가 5개로 늘어납니다. 5개요. 확 늘어나네요. 네. 그리고 방수 시간도 20분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의 양도 계산해보면 5개 곱하기 50리터 곱하기 20분이니까 최소 5.0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와, 5.0 세제곱미터. 훨씬 많네요. 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 두 기준, 그러니까 2개 10분 1.0 하고 5개 20분 5.0,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군요. 위험도에 따라서 딱 기준이 달라지는 거네요. 자, 그럼 물은 확보됐다고 치고 이 물을 이제 제대로 뿌려줘야 하잖아요. 가압송수장치. 이거 성능 기준은 어떤가요? 이것도 딱 외워야 할 숫자가 있겠죠? 물론이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기준 개수, 그러니까 헤드 2개 또는 그 예외 기준 5개, 이게 동시에 열렸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네. 이때 그 각 헤드 끝부분 있죠? 선단. 네, 물 나오는 끝. 네. 거기서의 방수 압력이 최소 0.1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MPa 이상이어야 하고요. 0.1 메가파스칼. 그리고 방수량은 분당 50리터 이상. 이 두 수치 0.1 메가파스칼하고 50리터 퍼 미닛,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0.1 메가파스칼, 분당 50m. 이게 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냥 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0.1 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은 단순히 물이 졸졸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화재 때 그 뜨거운 열기류나 연기 같은 걸 뚫고 물방울이 불이 난 곳까지 제대로 날아가게 하는 뭐랄까 최소한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뚫고 가는 힘. 네. 그리고 분당 50리터는 그 초기 화재를 효과적으로 끄기 위한, 그러니까 냉각시키고 산소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인 거죠. 이 기준을 만족해야 이 간이 스프링클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불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과 양.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관하고 밸브. 이쪽 규칙을 좀 보죠. 복잡할 것 같은데 핵심 원칙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관은 전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용이요? 네. 그러니까 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만을 위한 배관이어야지 뭐 다른 수도관이랑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상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이걸 상수도 직결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가능합니다. 상수도에 바로. 네. 근데 이때는 조건이 좀 붙습니다. 그 연결되는 상수도 배관의 호칭 지름, 그러니까 관 크기가 32mm 이상이어야 하고요. 32mm 이상.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만약에 간이헤드가 터져서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뭐 세면대나 다른 쪽으로 가는 물은 자동으로 딱 차단해주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쪽으로만 물이 가도록. 알겠습니다. 전용이 원칙인데 상수도 직결형은 예외 조건이 있다. 그럼 배관 굵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것도 막 계산하고 그래야 하나요? 네,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능 기준 있죠.
헤드 끝에서 0.1 메가파스칼 압력, 분당 50리터. 이걸 만족시키도록 배관에서 물이 흐를 때 생기는 마찰 손실 같은 걸 다 계산하는 수리 계산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수리 계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그래서 만약 그게 좀 복잡하다면 매뉴얼에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표 1-15인데요. 그 표에 따른 기준 구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표 기준도 있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배관 안에 물 흐르는 속도 제한도 있거든요. 속도 제한요? 네. 가지 배관은 초당 6m 이하, 그 외에 다른 배관들은 초당 1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것도 이제 수리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하고요. 재질은 당연히 화재 안전기준 NFTC 103A에 맞는 걸 써야 하고, 스테인레스 관관 용접할 때는 TIG 용접이라는 특정 방식을 써야 한다는 그런 세부 사항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핵심 기준들 쭉 짚어봤습니다. 당신의 암기를 위해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수원. 기본은 헤드 2개 기준 10분 방수 최소 1.0 세제곱미터. 특정 시설은 헤드 5개 기준 20분 방수 최소 5.0 세제곱미터. 이거 구분해야 하고요. 다음, 가압 송수 장치 성능. 헤드 끝에서 압력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 분당 50리터 이상. 이 숫자 중요하죠. 마지막 배관. 전용이 원칙. 상수도 직결령은 32mm 이상이고 자동 차단 장치 있으면 예외. 배관 굴비는 수리 계산 또는 기준표 따르고 유속 제한 가지 6m, 기타 10m도 있다. 이 포인트들을 딱 잡고 외우시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간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실제 요구되는 성능 기준은 꽤 구체적이고 엄격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냥 대충 만든 설비가 아니네요. 그렇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정말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 하나하나가 다 구체적이라면 과연 이 설비가 우리가 아는 그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 있잖아요. 매뉴얼 4절에 나오는. 네, 일반 스프링클러. 그거랑 비교했을 때 정말 이름처럼 간단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그러네요. 기준만 보면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래서 어쩌면 간이라는 이름은 설비 자체가 엄청 단순하다기보다는 이걸 설치하는 대상이나 그 범위를 좀 특정 장소로 한정했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